매주 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동물원 옆 과학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동물에 대해서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요즘 동물원을 마치 내 집처럼 다닌다는 이동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취재 때문에 동물원 자주 가실 것 같은데 좀 힘들진 않으세요? 일 때문에 가는 거니까 네. 조금 힘든 면도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래도 동물을 보면 제가 힐링이 된다고 또 네. 말씀드렸잖아요. 매주 동물들을 보면서 좀 힐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행을 가도 일 때문에 가면 힘들다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만나볼 동물은 냄새하면 떠오르는 동물인데요. 아실 것 같죠? 냄새. 힌트가 굉장히 결정적인 것 같아요. 스컹크 아닌가요? 네, 누구나 뭐 딱 냄새하면 떠올리는 동물이 바로 스컹크인데요. 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스컹크가 제대로 한번 활약을 한 적이 있는데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한 지역 방송사인데요.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아침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야생동물 전문가가 아기 동물들을 직접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인데 지금 보셨나요 혹시? 뭔가요? 스컹크가 뭘 네. 쏘는데요? 너무 놀라시는데요. 예. 어우. 남자분은 아예 화면 밖으로 나가셨어요. 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스컹크가 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육사가 작은 물총을 가지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 작은 물총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컹크이기 때문에 어떤 냄새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스컹크가 뭔가를 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놀란 아무래도. 거죠. 네네. 예. 그 기조 남자인 거 굉장히 놀랐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네네. 진짜 스컹크에게 당한 줄 알았더니 장난친 거라고. 네. 그래서 이 스컹크 저희도 사실 냄새는 잘 모르지만 예, 예. 생각만 해도 좀 무섭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스컹크의 공격 무기가 냄새이기 때문에 뭔가 그 아이에서 나온 것이다 하면은 그렇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왠지 없죠. 만약에 이동 기자가 이 스튜디오에 스컹크를 정말 데리고 나왔다고 하면 저희도 같은 상황이면 정말 혼비백산 할 것 그랬을 같은데 것 같아요. 네. 이 스컹크의 무기 그러면 이 지독한 악취 냄새인 건가요? 사실 방귀다. 우리가 스컹크의 방귀 그쵸, 이렇게 많이 네. 말을 하잖아요. 예. 하지만 사실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물총에서 물을 쏘듯이 네. 액체를 분사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컹크의 항문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인데요. 엉덩이 양쪽에 한 쌍의 항문샘에 노란색의 최루성의 액체가 모여 있다가 위험을 느끼면 발사를 하는 거죠. 이게 액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체인 우리가 생각했던 방귀 같은 거보다는 냄새가 더 오래 갈 것 같은데 실제로 맞아보거나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늠이 잘 안 돼요. 안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위력이 얼마나 클까요? 네, 이 실제로 스컹크의 냄새는 분비물 냄새는 길게는 한 달까지도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하고요. 외국에서는 가끔 스컹크가 로드킬을 당하고 나면 그 근방에서 한참 동안 악취가 진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가 물이 닿으면 오히려 위력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컹크의 분비물이 묻었다고 해서 옷을 섣불리 빨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독한 냄새를 내는 액체 성분이 도대체 뭐길래 악취가 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 스컹크의 분비물은 황이 함유된 티올 성분입니다. 우리가 양파를 자를 때 눈이 맵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스컹크의 분비물을 맞으면 눈물이 나고 순간적으로 앞이 흐려지거나 또 숨이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양파 때문에 눈이 매운 정도면은 그래도 상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맵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성분 자체는 양파와 비슷하지만 예. 냄새는 조금 역하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이 냄새가 마늘이랑 좀 비슷하다 해서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잘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로드킬을 당한 후에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냄새가 스컹크 냄새다라고 해서 맡은 적이 있는데 좀 고무가 타는 것 같은 그런 매캐한 냄새도 섞여서 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맡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야생에 있는 스컹크는 이렇게 좀 분비물을 분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물원에 있는 스컹크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또 네. 어떨까요? 사육사분께 아주 잘 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네, 그래서 뭐 쉽게 공격성을 나타내진 않지만 제가 만난 사육사분의 경우도 가벼운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번 이제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새끼가 이제 막 저한테 좀 약간 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냄새가 와 근데 정말 옷에도 배어가지고 그 냄새를 한 며칠 동안 저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매일같이 동물 보고 있는 스컹크를 다루고 있는 사육사도 이렇게 당황하고 당할 정도면은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럼 스컹크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도망쳐야 될까요?
우선은 도망을 가야죠. 하지만 예. 이제 재빨리 반응을 하셔야 되는 게 스컹크가 3m까지도 이 분비물을 발사를 할 수 있고요. 와. 또 2m 정도까지는 아주 정확하게 조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스컹크가 엉덩이를 돌리고 꼬리를 살짝 드는 이런 준비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빠르게 도망가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허. 생각보다 그 분사 능력이 대단하네요, 정말. 네, 그렇지만 이제 공격보다는 사실은 방어의 목적으로 주로 이 분비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 스컹크의 항문샘에 들어있는 액체 양이 보통 15cc 정도예요. 아주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필요할 때만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또 대여섯 번에 나눠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크게 겁낼 필요가 없는 건데요. 이 부분도 사육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력이 안 좋고 후각이 예민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야행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적도 잘 안 보이고 냄새에 의존하면은 평소와는 다른 냄새들이 하면 그만큼 경계심은 더 강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스컹크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거를 믿고서 다가가면 안 되겠네요. 건드리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건드리면 좀 어. 위험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스컹크는 또 자기 몸에서 나오는 냄새니까 덜 민감할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스컹크를 연구하는 미국의 한 교수가 만약에 스컹크가 다른 스컹크한테 이 분비물을 얼굴에 직접 맞는다 하면 사람처럼 너무 괴로워하면서 닦아내려고 아주 애를 쓸 것이다 라고 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냄새로만 말한다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스컹크가 후각이 민감하다고 해도 우리가 특정 냄새를 계속 맡다 보면 그 냄새에 둔감해지잖아요. 예. 이른바 후각 피로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 스컹크가 자신의 분비물 냄새는 아마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람들만큼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컹크가 악취라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긴 하지만 정말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무늬도 화려하고. 그래서인지 애완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스컹크가 자세히 보면 얼굴도 좀 귀엽게 귀여워요. 생겼어요. 네. 네. 예. 덩치도 크지 않고. 그래서 애완용으로 요즘에는 많이 키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공격 무기죠. 이 항문샘은 반드시 제거를 한 다음에 키워야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냄새 뭐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스컹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외에도 또 냄새 풍기는 동물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악취를 풍기는 대표적인 동물 3종을 선정을 어. 했습니다. 물론 1위는 스컹크고요. 네. 네, 독보적인 1위를 했고요. 또 2위로는 대머리 수리가 뽑혔습니다. 이 대머리 수리가 대머리 독수리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대머리 수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우리가 말하는 대머리 독수리가 실제로 머리가 벗겨진 네. 그 친구고요. 근데 악취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이 대머리 수리하면 우리가 썩은 고기, 죽은 사체를 아. 먹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기를 먹는 동안 몸에 악취가 밴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거보다 큰 원인은 이 독수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또 하늘로 오르기 전에 몸을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구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토물에 위산을 포함해서 부식성이 아주 강한 성분인 보툴루누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건데요. 이 심지어 대머리 수리의 소변에는 요산이 많아서 이 소변만으로 나무를 죽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3위는 뭡니까? 3위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네, 코끼리의 소변이 이 다리로 흘러내리면서 냄새를 풍기는 아이고. 건데요. 네. 예, 예. 특히 코끼리 소변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들어있어서 예. 수컷 코끼리의 경우는 소변의 양이 많아질 때 그런 번식기가 되면은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네, 뭐 스컹크 외에도 악취를 풍기는 동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았고요. 귀여운 얼굴 하지만 무시무시한 스컹크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